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제조회사의 해외 구매팀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겪은 부모님의 이혼은 저에게는 크나큰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고 슬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상처가 몹시 크거나 그로 인해 어둡게 성장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저에게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잘 해주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행여나 기가 죽거나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고, 아빠 역시도 나중에는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리시긴 했지만 어쨌든 저하고도 여전히 자주 왕래하고 딸로서 잘 챙겨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늘 도와주셨고요. 아빠랑은 따로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용돈도 필요할 땐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시고 또 성인이 된 후에는 아빠께 술도 배우고 인생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늘 뒤에서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저희 엄마는 따로 재혼을 안 하셨고 저만 키우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의 사랑을 알기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엄마를 의지하며 자랐고요. 부모님 두 분은 이혼 당시에는 서로에게 날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오히려 편안한 사이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없으신 것 같고 각자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그동안 어떤 거리낌이나 자격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쪽 부모님의 사랑을 2배로 받으며 제 삶을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혼 가정이라는 자격지심을 강제로 느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들은 제 지난 삶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인생까지 통째로 모욕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사했고 남자친구는 뒤늦게 입사를 했죠. 팀은 달랐지만 협업할 일이 많았고 자주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함께 했죠. 그런데 그는 저에게 회사 일 말고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안 되느냐며 저를 보고 반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의 그런 고백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사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처음엔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결혼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을 보며 결혼이라는 제도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좋게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하지만 태준 씨는 나이도 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만나는 게 시간 낭비일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강태준 씨는 자기도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최 대리님 자체가 좋은 것뿐이에요. 나 꽤 괜찮은 놈인데 나 한번 믿고 만나주면 안 될까요? 절대 후회 안 하게 할게요. 그 남자의 눈빛과 말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대화를 해보면 괜찮은 사람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망설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주변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도 저한테 강태준 씨 괜찮다며 한번 잘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강태준이 주변 동료들에게 저를 좋아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서 부채질도 꽤 있었고 저 역시도 한결같은 그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1년 반 정도 사귀는 동안 저희는 정말 좋았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내 연애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모두 저희의 연애를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결혼 생각이 없다던 그는 처음에 약속과 달리 제게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군요. 처음에는 슬쩍 떠보는 시기였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부부를 보며 우리도 나중엔 저렇게 살까? 라고 하거나 TV에 나오는 예쁜 집을 보며 나중에 우리가 살 집은 저렇게 꾸미고 싶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웃어 넘겼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처음 생각과 달리 지난 1년 반 동안 그가 보여준 한결같은 사랑과 다정함은 제 단단했던 결심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거든요. 이 남자라면 결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사실 너랑 그냥 연애만 하고 싶지 않아. 너랑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네가 결혼 생각 없는 거 알지만 나한테는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진지한 고백에 저도 결국 마음을 조금은 돌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어, 태준 씨. 나도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볼게. 제 마음이 열렸다는 걸 확인한 남자친구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자기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죠. 서연아,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어머님? 글쎄, 너무 빠른 거 아닐까? 빠르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건데. 내가 너에 대해서 하도 자랑을 많이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저도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결혼 생각도 있었기에 언젠가 한 번은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떨리는데 어머님께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그리고 우리 엄마 진짜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야. 막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고. 아마 너 보면 너무 예쁘다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는 다르다고 바로 네 편이 되어주실걸? 그냥 편하게 내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쿨하고 시원시원한 분이라는 그 말을요. 그렇게 저는 조금의 긴장과 큰 기대를 안고 남자친구 어머님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토록 어이없는 일과 황당한 기분을 느낄 줄 몰랐던 거죠. 제가 알아보고 예약한 식당은 이전에 저희 엄마와 함께 가봤던 깔끔하고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나름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골라 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 먼저 가 있었죠. 잠시 후 남자친구는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왔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첫 인상부터가 남친이 말했던 것처럼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더군요. 인상을 약간 쓰시며 들어왔는데 대놓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제 인사에도 대충 고개만 끄덕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자리에 바로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 못한 어머님의 행동에 뻘쭘하게 서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올려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뭐하니? 안 앉고. 아, 네. 그렇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가 서연이구나.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네. 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리고 첫 만남부터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하신다고 싶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님은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다시 노골적으로 저를 훑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옷은 그게 뭐니? 나이에 안 맞게 너무 칙칙하다. 좀 화사하게 입지. 우리 태준이 옆에 서려면 좀 꾸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라며 제 옷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계속해서 당황스러움을 느꼈죠. 뭐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또 식당을 둘러보며 대놓고 입으로 쯧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휴, 그나저나 여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니? 젊은 애들은 이런 데를 좋아하나 본데 나는 영 별로다. 태준아, 너는 여기가 괜찮아 보이니? 왜요? 분위기 좋잖아요. 맛도 있대요. 맛있어도 무슨 분위기가 이러니? 영 침침하니? 에이, 침침한 게 아니라 고급스럽죠. 고급은 무슨? 내가 이런데 한두 군데 가봤겠니? 이건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칙칙한 거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장소, 제가 고른 옷, 그리고 제 외모까지. 어머님은 제가 몹시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편한 기분으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머님은 또 음식이 나오자마자 평가를 시작하시더군요. 아휴, 맛있기는 무슨... 이게 맛있니? 예, 저는 맛있는데 엄만 별로세요? 야, 너는 사회생활하더니 오히려 입맛이 싸구려로 변했니?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다녀봤어?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말은 남자친구에게 했지만 사실 이 식당을 고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진짜 왜 저러실까 싶은데도 어머님의 무례한 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턱을 까딱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예, 거기 물 좀 줘라. 아, 네 어머님, 여기...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그 나물 좀 이리 줘봐. 그건 좀 먹을만 하겠다. 하면서 엄청 툭툭거리듯 말하시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말투로요.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웃으며 맞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남친 어머니가 드디어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하시더군요. 우리 태준이한테 들어보니 이혼 가정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좀 있지 않니? 아무래도 부모 사이 좋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성격도 원만하고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탈이 없는 법이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저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요즘 시대에 이혼이 무슨 큰 흠이라고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 무례한 말을 하시는 걸까 기가 막혔죠.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제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랐는데 너는 이혼 가정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결혼 허락에 대해서 좀 망설인 것도 있어. 그래서 태준이 아빠도 너를 좀 반대했어. 부모가 헤어지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은 자기도 힘든 일 있으면 쉽게 가정을 버린다고. 솔직히 말해서 다 일리 있는 말이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표정이 엄청 굳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일장연설을 계속하시더군요.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를 하도 좋다니 어쩌겠니? 자식이기는 부모 있어? 내가 져줘야지.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우리한테 특히나 잘해야 된다. 특히 나한테. 내가 뒤에서 태준이 아빠 설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며느리 되래 댐댐이만 보자고. 내가 그렇게 밀어붙인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알면 너 나한테 많이 고마워해야겠지? 나같이 쿨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이혼 가정인 것도 괜찮다고 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태준이 아빠 설득까지 해주고 고마워 안 고마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옆에서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남친 어머니의 무례함보다 남친이 더 얄밉고 화가 났습니다. 결혼 생각 없다던 저를 그렇게 설득해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게 누군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설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라도 조아려야 하는 걸까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저를 흠있는 사람 취급하며 갑질을 하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별로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을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변호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어 목을 축인 뒤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갑작스러운 태도에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태준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태준 씨 부모님께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이시고 또 저에게도 시부모님이시니까요. 존경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니? 저는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제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힌 듯이 잘해야 한다면 그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서연아, 우리 엄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의 말도 끊고 오직 어머님을 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도 아니고 두 분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혼 후에도 저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떨어져 살았어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자리를 비우신 적 없습니다. 제게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게 바로 이혼 가정 애들 자격지심이라는 거야.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얼음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어?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네. 자격지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제 자신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고요. 어머님 말씀은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큰 흠인데 어머님께서 큰 인심 써서 봐주셨으니 잘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제 자존감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머님도 흡족하지 않은 저 말고 태준 씨에게 꼭 맞고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며느리감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선 어머님이 참, 뭐 저런 게 다 있냐 등등 제 욕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왔죠. 그런데 가게를 벗어나니 등 뒤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잠깐 서봐. 저는 무시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쫓아와서는 식당 앞에서 거칠게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엿먹이는 거야? 누가 누굴 엿먹여? 태준 씨네 어머님이 무례한 행동하는 건 괜찮고? 그게 뭐가 무례한 거야? 엄마가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편하게 대하는 거지. 이혼 가정 자녀라고 엄마가 결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받아들이겠다 하신 거잖아. 우리 엄마는 그냥 솔직하고 직설적인 분이야. 너 좋게 보셔서 다 해주시는 말씀인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여기서 우리 사이 정리하자. 제 말에 강태주는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 말처럼 진짜 자격지심 있구나. 뭐라고? 내가 옆에서 들어도 우리 엄마 말 별로 예민하게 들을 말도 아닌데 네가 네 자격지심에 꼬아서 듣는 거 아니야. 라는데 실망스럽다 못해 황당하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그런 망발을 하는데 제가 그걸 네네 하고 듣고 있어야 했나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에서도 우리 곧 결혼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소문 다 날 거고 여자인 네가 손해 아니야?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사내연애로 소문이 다 났으니 제가 결혼을 물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남자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좋게 봤던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이 정도 인간이었나 싶고 더더욱 파혼해야겠구나 싶었죠. 후회는 무슨, 네 얘기 들으니 더더욱 우리는 안 되겠다. 애초에 결혼 안 하겠다는 나 온갖 가문이설로 꼬셨던 건 너야. 막말로 내가 결혼이 아쉬운 사양도 아닌데 니네 엄마가 나한테 저런 막말하는 걸 다 이해해줘야 되니? 내가 왜? 나 그렇게까지 해서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뭐라고? 그만하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아주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고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같은 회사다 보니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봐야 된다는 게 고역이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강태준과 저의 분위기가 냉랭해 보이자 물어봤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그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헤어졌다라고만 말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헤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저보다는 강태준을 욕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고 또 어쨌든 과거의 연인으로 지냈던 사람이기도 한데 괜히 욕먹히거나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저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철저히 저만의 오지랖이자 그럴 필요 없었던 배려였더라고요. 왜냐면 강태주는 제 뒤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이별의 이유는 전부 저 때문이라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제가 자격지심이 많고 이상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엄청 무례하게 했다면서 악의적인 뒷담화를 하고 다녔던 거죠. 제가 친한 동료에게 들어보니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더군요. 강태주는 일부러 깊은 한숨을 쉬며 슬픈 표정을 짓고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마지못해 얘기한다는 듯 그랬다더군요. 강주임, 괜찮아요? 최 대리님이랑 헤어졌다면서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최 대리님을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자라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우리가 더 잘해주고 가족이 되어주자고 하셨는데 서연 씨가 그걸 좀 오해했나 봐요.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과 자기 어머니를 상처받은 여자를 품어주려 노력한 대인배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선의를 자격지심 때문에 꼬아서 듣고 어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밥상 앞에서 깽판까지 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식으로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과장해서 말하고 다녔더군요. 그 소문은 회사 메신저와 흡연실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느껴졌죠. 게다가 한 번은 강태준 팀의 과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 대리, 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 같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안 좋게 끝내면 최 대리도 힘들지 않아? 태준이네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좋게 끝내. 이런 식으로 오지랖 넓은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강태준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더니 회사 안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성격 이상하고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서 어른한테 함부로 막말하는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태준은 불쌍하게 파혼당한 남자가 되어 있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최대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남자친구의 말을 사실로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괜히 소문에 기름 보태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지나가자 생각하며 말려고 했습니다. 강태준처럼 사람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이사님 한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군요. 이사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최 대리, 앉게. 요즘 회사 시끄러운 거 나도 다 듣고 있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아니야. 자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자네 잘못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제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 알고 많이 속상해 하시더군. 자네가 소갈이 하는 것도, 그 강태준이라는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네, 사실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회사에 다니지 않았어요. 괜한 오해를 사거나 동료들과 벽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사님도 그 사실을 알고 걱정되어 따로 불러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그런 소문에 휩싸이니 저도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사님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강태준이 동료들에게 으스대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사장님이 직접 호출하셔서. 저번에 프로젝트 참여한 것 때문에 저 좋게 보시고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뵙고 올게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넥타이를 고쳐매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회사 전체 메일과 함께 게시판에 인사발령 공고가 하나 떴습니다. 인사발령, 영업 2팀 강태준 주임, 금일부로 지방 공장 생산관리팀으로 발령을 명함. 그 공장은 저희 회사의 공장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사실상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근무지였습니다. 그곳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기도 했죠.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술렁거렸습니다. 강태준 씨가 왜 갑자기 지방 공장으로 가게 되었는지 의아해했죠. 나중에 이사님께 전해들은 그날 사장실에서 있었던 일은 이랬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사장실로 들어선 강태준 씨를 아버지는 싸늘한 눈으로 맞으셨다고 합니다. 강주임, 앉게. 요즘 회사에 자네에 대한 얘기가 많더군. 아, 제 얘기가요? 그래, 내 딸 서연이에 대한 얘기도 아주 잘하고 다닌다지? 네? 딸이라니, 그게 무슨... 몰랐나? 최서연 대리가 내 딸이야. 듣자니 자네 어머니께서 이혼 가정이 어쩌고 하면서 서연이에게 한 소리 했다던데.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회사에 소문도 내고 다닌다지? 내 딸이 이혼 가정 이야기에 자격지심 부리고 어른한테 소리 지르고 깽판 치고 그랬다던데. 내가 아는 서연이는 그런 행동을 할 애가 전혀 아니거든. 사장님, 그게 오해가... 그게 아니라...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 서류를 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 딸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 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야. 회사 사주 딸인 것도 걔나 오해받기 싫다고 말도 안 하고 다니는 애고. 그런데 내가 가만 보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자네는 내 귀한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이 회사 전체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내 딸의 명예를 훼손했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회사의 분위기도 흐렸지?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잘못하기는 자네 능력 마음껏 펼칠 기회를 주려고 하네. 우리 회사 지방 공장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네의 그 능력을 마음껏 한번 불태워보게나. 가서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아버지는 전 남친에게 지방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폭주하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난리를 쳤고 제가 회사 사장 딸이라는 이야기도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건데 강태준이 다 퍼뜨리고 다닌 거죠. 하지만 강태준이 그러고 다녔기에 오히려 여론은 뒤바뀌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가 회사 사장 딸인데도 그런 거 전혀 티내는 거 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강태준이 일방적으로 파혼사회 떠들고 다니는데도 저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회사 사람들은 모든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강태준 보고 찌질하다고 다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에게 물어보는 회사 동료들에게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진짜 파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파혼 이유에 대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회사 사람들은 강태준이 결혼하려는 여자 약점 잡아서 사람 모욕 주고
헤어지자고 하니 찌질하게 안 좋은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다 손가락질했죠. 결국 강태준은 부당 인사조치라며 난리를 치다가도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 결국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괜찮으냐 물어보시면서 사장실에서 아버지와 강태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저런 짓에 대응하지 말자며 혼자서 끙끙 앓으며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과 저에 대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들이 따가웠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것만 같았죠. 괜찮아요, 아빠. 그리고 죄송해요. 내가 사람을 잘 못 봐서 아빠한테까지 괜히 염려 끼치고. 무슨 소리? 네가 뭘 잘못했어? 사람 마음 들여다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것을. 오히려 아빠가 더 미안하다. 앞으로는 아빠가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네 일에만 전념해. 우리 딸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태준은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잘 다니며 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강태준 어머님은 제가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첫 만남부터 일종의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신 거죠. 본인은 이혼을 안 했으니 정상적인 가정이라며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건 얄팍한 편견과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세상의 기준으로 깨진 가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강태준에게 너무 질려서 더더욱 결혼 생각은 없지만 만에 하나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결코 저와 제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때의 저처럼 단호하게 할 겁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엄마, 그리고 늘 제 뒤에서 든든한 산이 되어주시는 아빠와 함께 제 한 몸 잘 건사하며 멋지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